네,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사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 집중할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죠. 팔리츠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동안 이 종목에 오래 갇혀 있었던 분들이라면 탈출 가능한지, 또 상승한지 한번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꼽아봐야겠죠? 나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사들이고 있는 날들이 하루 이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지 코멘트도 같이 주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냥 일단 80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80점이요? 네, 이제 수급도 좀 기대해보자.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하반기에 거는 기대가 다시 커진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리고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80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좀 오래 기다리셨죠. 외국인의 매수가 심상치 않다. 역시 여기서도 보이고 있고요. 마에 5만 5천 원을 뚫었습니다. 6만 원을 향해 가자. 미국의 기술주도 상승하고 있다고 찝었는데 저도 오늘 이 점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거든요. 네. 국내에서 IT 기술주들의 상승도 지속될까요? 기존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으면 그래도 가야 됐었죠. 네. 삼성전자가 가야 됐었는데 지금 늦게 간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지표들의 흐름들의 변화라든가 특히 또 중요한 어떤 상반기 부진 이후에 나오는 회복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글로벌 지표가 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주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또 달러와의 약세 기조와 함께 같이 결부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지금부터 포인트는 지수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겠죠. 그런 연결고리를 보시되 또 하나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여러 가지 억지로 어떻게 보면 좀 꾸려왔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좀 타격을 받았던 이제 모바일 쪽이죠. 스마트폰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가 하반기에 개선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이쪽에 대한 변화 기대감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앞으로의 실적이나 주가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을 우리 시청자분들의 토론방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럼 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지 만약에 지금 김민수 대표님은 삼성전자를 사신다면 네. 언제까지 어떤 가격까지 보시겠어요? 지금 기점에서 일단 어느 정도 가격은 지수의 여러 가지 향방과 마찬가지게 연관이 돼 있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게 지금 가격대 즉 단기적인 저항대를 돌파해야 그다음 가격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최근의 추세는 그나마 저점을 계속 높이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았던 가운데 일단 이제 관문이 56,000원, 57,000원대 직전 고점대를 안착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달러와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난번 개파락했던 자리 즉 한 59,000원대, 6만 원대를 시도하러 가겠죠. 그런 어떤 1차 관문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그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했으니까 네. 같이 봐야 되는 섹터군은 당연히 IT일 테고 네. 뭐 중소형주를 보는 게 좋을지 오늘 저희가 시총 상위 종목을 점검하는 만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면 좋을지 네. SK하이닉스는 아직은 외국인 기관이 잘 안 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어떤 때는 또 강점이 되고 어떤 때는 또 약점이 되죠. 네. 반도체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아직까지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한 6월 달부터 좀 하향화되던 부분들이 여전히 반응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는 하이닉스한테는 약간 악재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는데 그 전 단계가 아닌가, 그 확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IT 대표주의 흐름들을 동향을 보게 되면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대형 IT 부품주들이죠. 삼성전기, LG노텍 같은 경우 특히 삼성전기는 상당히 오래 기간 쉬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고개를 드는 마당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변화의 요인들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특히 MLCC 같은 경우는 MLCC. 그렇죠. 이쪽도 지금 이제 다시 가격의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85,000원 안착 시의 변화를 기대해보고 또 삼성전기라던가 LG노태 같이 보자 의견 주셨어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린뉴딜의 주인공이에요. 네. 그리고 시청상위 종목 안에서도 요즘 뭐 자동차주들의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90점 드리려고 하다가 네. 그냥 80점이나 90점이나 거의 조정치 사자 이 관점이다 보니까 네. 그대로 이제 80점대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이것저것 빼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게다가 또 추가적인 신성장 동력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90점까지도 생각했다라는 건 정말 고득점 받았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확인해 볼게요. 오늘 기관이 들어왔다, 내일 또 달린다. 존리 대표님처럼 10년 투자 간다. 20만도 아니고 11만에 사서 10년 투자는 괜찮지 않을까? 테슬라 뉴스 뜨길래 이 종목의 주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존리 대표님이 사면 팔지 말라고 했어요. 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오래 묵혀두자라고 했는데 그 종목으로 현대차 어때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대차가 과거 한 4, 5년 동안 계속 실적이 하향되면서 고생하다가 작년 말에 이제 팰리세이드를 비롯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또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어떤 굴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실적만 보게 되면 이제 하반기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소차 쪽이죠.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일단 현대 기아차 점유율을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상반기 동안 팔렸던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대세라고 하는 전기차 쪽에서도 절대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노리는 부분들이 일단 일반 승용 쪽은 전기차 쪽으로 그리고 또 화물이나 버스 같은 좀 대형 물류 쪽으로는 수소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밝겠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의 변화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다가 네. 최근에 그린 뉴딜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잖아요. 네. 이 흐름이 정말 그린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뽑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니면은 시장 키 맞추기 안에서 나타난 걸까요? 키 맞추기 이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는 이상이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어떤 정부의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그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대표적으로 나와서 하신 분이 정의선 부회장이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를 한껏 받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현대차의 동향들이 그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과거 흐름들부터 보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하락했었죠. 과거 한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0만 원대 밑은 잘 안 떨어진다라는 원칙의 변화가 나오다가 지금 같은 경우 낙폭이 좀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일단 중기 저항선들을 하나씩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중기 저항권역이 약 13만 원대 부근이 저항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을 안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인 약 한 17만 원대 부분까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를 차곡차곡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여기는 손절가보다 2차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80점에서 90점 조정 시 계속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열풍이면은 국내 증시에서 테슬라는 현대차일까요? 아니면 LG와 삼성 SDI일까요? 생각해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배터리주들이 그래도 테슬라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꼽아봤습니다. LG화학의 점수 한 줄 평은요? 예, 또 80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찮으세요? 아닙니다. 그만큼 좋다라는 거에 제 나름대로의 아. 평가를 이런 식으로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100점 드리기면 또 그렇죠. 또 너무 다 사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80점 넘으면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0점대 이상으로 다 드리는데 네. 아마 내년 정도 이 시간쯤 가게 되면 시가총액 순위가 지금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리고 또 이제 LG화학, 삼성 SDI 이쪽이
시가총액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시가총액 5위 안쪽까지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란 약간 일말의 기대감도 보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친환경차가 앞으로 대세죠. 그렇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꿈꾸면서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은 친환경차 성장의 최대 수혜라는 코멘트. 저희 토론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보여주네. 누가 대장인지, 내일 얼마나 올리려고 매집을 이렇게 하나. 2분기 실적, 배터리 턴어라운드만 하면 대박일 텐데 라는 글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달 들어서만 주가가 60%, 올해 들어서는 300%나 늘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살펴볼 국내 수혜주로는 LG화학을 단연스레 꼽아봐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런 쪽에서 LG화학이 테슬라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부분보다 테슬라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죠. 네. 그보다도 조금 더 유럽의 전기차 브랜드들 쪽으로도 좀 더 다양화돼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친환경차가 커질 때 가장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2차 전지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업체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내수용입니다. 중국 지들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어우, 네. 그 안쪽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해외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못 받은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나마 이제 브랜드가 다양하게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는 LG화학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이유가 기초화학 쪽에서 그나마 유가의 안정과 함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아직까지 강한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은 2차 전지 부분 쪽에서만 뭔가 성과가 이번에 실적에 발표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60만 원대는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나중에 시총 상위 종목에 또 이름을 올릴 것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동안 BBI주가 유행이라고 배터리라던가 뭐 네. 아이디 인터넷 되게 많았잖아요. 그 종목들이 그동안 주춤하다가 오늘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BBI주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서 뭐 언택트 주냐, 네. 컨택트 주냐, 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조정 나오게 되면 기존 주도주가 올라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컨택트주 쪽은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또 성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치료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또 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은 자식들입니다. 다 같은 주식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좀 단기 돌림목들이 거의 완성되는 모습들 쪽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한 54만 원대 부근에 55만 원대 저항이 두텁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을 실적 발표와 함께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쪽에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넘어서 한 60만 원대 이상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1차 목표가 한 62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관련해서 우리가 센트럴모텍이라던가 MS오토텍이라던가 그동안 테슬라형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도 이번 주에 한 번에 슈팅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별개로 각자의 실적에 따라 움직일까요? 그건 앨런 머스크 형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제가 연락이 안 돼요. 예, 영어가 안 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의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기대감이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 높아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예상보다 잘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하고 약간 좀 흔들렸다가 네. S&P 500 쪽에 편입되는 모습들과 함께는 이제 수급의 또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크겠죠. 네. 그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 하게 되면 단기 변동성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밀리면 계속 매수 관점은 유지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관련 부품주들도 살짝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볼게요. 셀트리온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시총 상위 안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할까 셀트리온을 할까 하다가 최근에 회장님의 광폭적인 행보로 인해서 그렇죠. 저희가 셀트리온을 꼽았어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가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바쁘게 움직이시는 회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네. 60점 정도로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밸류에 대한 부담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보게 되면 기대감은 높지만 여전히 좀 확인할 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60점 주셨어요. 좀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밸류에이션까지 따져봤을 때 이 점수밖에 줄 수 없을 것 같다. 네. 토론방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오르는 방법, 호재는 계속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물론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해도 여타 제약 바이오에 비해 너무 안 간 건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가는 주가, 호재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거꾸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넉 달 새 유튜브에 3번이나 출연한 서정진 회장이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청사진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무엇보다 지금 그나마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돼서 한 3개 회사가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데 녹십자나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뭐 부광약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셀트리온 이런 쪽이 누가 먼저냐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약간 다른 게 항체 치료제 쪽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임상 2상에 들어가면서 이제 3상까지 들어갈 땐 또 환자 수를 3,000명대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관점과 함께 상용화가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올해 안에도 식약처의 긴급 허가 승인을 받아서 어떤 이제 치료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눈여겨볼 게 실적도 좋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 한 6천억대 정도로 램시마 시리즈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44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이제 50조, 뭐 60조까지 간다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 더 끼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신 있게 움직이는데 좀 머뭇머뭇거린다. 밸류에 대한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항체 신약을 내년 중에 이제 상업화한다라는 그 것에 그 네. 뉴스에 기대하신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셀트리온은 우리가 진입하기 쉬운 종목이다 보니 네. 가면 배가 아프고 네. 안 가면 내가 사서 안 가는 거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뭐 신풍제약 같은 거 사셨나 본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네. 때 일단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약간 이제 삼각 수렴의 패턴들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좋게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영이 됐다는 관점이 되게 되면 단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한 35 다시 그 저항권으로 보게 되면 35만 원대 부분 정도가 일단 단기적인 한계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 체크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35만 원 이상 시에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오늘의 종목들 다 점검해 봤는데 저희가 실적이 조금 전에 나온 포스코 한번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볼게요. 네. 현재 주가는 1.6%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677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84.3%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의 경우에는 15.9%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그런 부진함인가 봐요. 주가에서는 큰 반응이 없습니다. 포스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다 지금부터 발표될 경기 민감주의 실적은 지난 분기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분기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업들의 코멘트들을 계속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열연이라든가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이를 가격을 움직여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쪽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런 관점에 약간 괴리가 좀 있다라는 관점을 보시면서 일단 지금 안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 때문에 그래도 반등은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살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이번 실적보다는 향후 나올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눈여겨보자라고 주셨어요. 참고해볼게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